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야이고요. 이번에 불파스 처음 참여하게 돼서 원래 기존의 블록체인에 관심은 많았는데 어, 좀 깊게 공부할 그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백엔드 개발자고 자바 스프링 다루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그 이더리움에 관심 가지고 이더리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로우 레벨 단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는지 좀 스터디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화면 보이시면은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웹 서비스가 어떻게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제가 말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웹 서비스에서 뭔가 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는 보통 저희가 요청하는 그 서비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그런 회사의 전용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그런 게 있을 텐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HTTP 프로토콜로 이게 응답과 요청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오냐면은 결국에는 그 서비스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이랑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통 탈중앙화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API 같은 거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얻는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 한 네트워크 안에 데이터가 쌓이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술이 머클트리입니다. 그래서 머클트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무결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그 블록체인의 핵심 자료 구조이고 하나의 머클트리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저장하고 관련 테이블로 뭔가 좀 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는 DNS 서버에서도 비슷하게 쓰이는데 이런 트리 구조랑 좀 다른 핵심적인 것은 뭐 해시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노드마다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해시 값으로 변환을 해서 그 노드를 대표하는 키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 자기 노드가 그러니까 저라는 노드가 하나 있으면은 그 주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노드 하나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각각의 해시값을 합쳐서 또 다른 새로운 상위의 해시값을 도출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가 남게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게 좀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루는 머클트리 핵심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블록체인의 뭔가 좀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드릴 핵심 주제는 그러니까 데브 P2P라는 그 로우 레벨 단에서 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입니다. 데브 P2P는 이더리움 P2P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집합이고요. 데브 P2P가 이더리움의 P2P를 형성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데브 P2P가 이더리움이다라는 건 아니고, 데브 P2P가 특정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더리움 안에서 형성되고 네트워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니즈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의 그런 전반적인 정의들을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브 P2P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나는 로우 레벨 프로토콜에서 시작해서 이더리움 노드 레코드, 그 DNS 노드 리스트, 그리고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RLPX 프로토콜로 해서 RLPX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정의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세들은 EIP에서 다 제공된 거고, EIP는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제가 알기로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그런 표준을 제한하는 명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우 레벨 프로토콜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더리움 노드 레코드라고 해서, 하나의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를 대표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드의 ID라든가 아니면은 IP 혹은 TCP, UDP 같은 주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노드 레코드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P2P, 노드들끼리 그 통신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연결 정보를 위한 오픈 포맷이고, EIP778에서 처음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드 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엔드포인트 및 연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IP라든가 UDP라든가 그런 주소 정보들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은 그 콘텐츠 내용들을 가지고 시그니처 서명을 만듭니다. 서명은 어, 여기 보시면은 SECP256K1이라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이게 서명 키를 만들어서 이 시그니처 값을 담고, 또 다시 이 노드 레코드를 대표하는 그 데이터 그 형태인 RLP 구조 레코드로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RLP 리스트 형태로 인코딩이 되면은 이게 하나의 노드를 대표하는 그 노드 정보, 이더리움 노드 레코드로 이게 노드에 기록이 되고, 이 노드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DNS 노드 리스트라는 게 좀 이더리움의 그런 노드 리스트를 형성할 수 있는데, DNS 노드 리스트가 뭐냐면은 DNS에서 제공되는 노드 목록, 분산 네트워크 또는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목록들을 의미합니다. 각 노드들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이더리움 노드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고, EIP1459에서 처음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드 리스트는 분산 저장을 위해서 머클트리로 인코딩이 되어 있고요. 어, DNS 노드 리스트의 좀 구조를 보자면은 TXT 레코드 형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아래는 그 각 필드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ENR 루트, 링크 루트 같은 링크 서브트리를 포함하는 서브트리, 하위 트리, 그리고 루트 해시와 링크 서브트리를 참조하고, 어, 우선 구조를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의 노드 리스트가 있으면 그 노드 리스트를 대표하는 루트 해시가 있는데, 그 해시에 그 해시에 접근을 하려면은 우선은 어, ENR 트리라는 그 프로토콜로 일단은 노드 아이디와 그 노드의 도메인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 노드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골뱅이 뒤에 있는 거는 그 도메인 이름, 접근할 수 있는 DNS 이름입니다. 그리고 DNS 레코드의 그 구조는 TXT 레코드 형식으로 존재하고,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이게 그 DNS 노드 리스트의 그런 레코드 예시인데, 여기서 ENR 트리 루트는 그 DNS 노드 리스트의 그 루트 노드에 있는 루트 해시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링크 트리랑 해서 그 노드 리스트의 그런 SEQ 시퀀스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가 한 번씩 변경될 때마다 결국에는 루트 노드 해시값도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한 번 될 때마다 SEQ,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DNS 노드 리스트가 머클트리 형식으로 인코딩 된다고 하는데, 그런 특징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선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루트가 있으면은, 루트 노드가 있으면은 그 밑에 익스텐션 노드, 브랜치 노드, 그리고 그 하위에는 또 다시 리프 노드, 익스텐션 노드, 리프 노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게 보통 블록체인 하면은 머클 트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이더리움에서 그냥 머클 트리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머클 트리 기능과 패트리시아 기능을 추가해서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키와 밸류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림에 키와 밸류들이 있을 때 A 루트에서 그 같은 그 글자들까지 묶고 나서, 그 다음에 브랜치 노드에서 그 다음 글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브랜치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나뉜 브랜치 가지에서 또 묶일 공통점이 없으면은 그냥 리프 노드에서 끝나고, 만약에 D3라는 공통 그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 텍스트를 또 같이 묶어서 브랜치 노드를 또 확장하고, 그 다음에 또 브랜치를 나뉘는 이런 그러니까 머클 패트리샤 트리 노드로 이렇게 DNS 노드 리스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S 노드 리스트에 존재하는 이유는, 노드는 결국에는 개인 로컬 컴퓨터에서 이더리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DNS 노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들이 그 네트워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트스트랩 노드의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노드를 하면은 뭐 제가 돌리는 노드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돌리는 노드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프로그램 되면서 처음에 셋업된 그런 노드들, 다른 노드들을 돌리는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팅된 그런 노드 리스트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서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제가 잘 정확히는 이해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 리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 있는데, 노드들이 결국에는 다른 노드들과 그 통신을 하려면은 어느 그 노드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어,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노드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그러니까 어느 로컬 PC에 자기 그 노드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 그 각 하나의 노드가 그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지속되려면은 모두가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에 공유를 해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찾으려면은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혹은 자기 주변 이웃한 뭐 노드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노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제주도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인맥들도 많고, 근데 서울에는 제가 처음에 이사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는 지인이, 그러니까 가족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그 가족 하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서울 인맥들을 알 수 있듯이, 건너 속에 알 수 있듯이, 노드끼리 통신하는데 뭔가 좀 멀리 떨어진 노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노드의 하나만 정보만 알면은 그 주변에 있는 노드들의 정보들도 건너 건너 좀 알 수 있게
알 수 있게 그런 도와주는 프로토콜이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고, 그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그 패킷,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find 노드 패킷, 아니면은, 만약에 그 노드를 찾고 싶은 노드가 있다고 하면은, find 노드 패킷을 보내서, 그 타겟,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타겟 주변에 있는 노드들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타겟이,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면은 그 노드의 해시 값인데 그 주소 값이죠. 거기에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find 패킷을 보내고 그 가까운 노드들이랑 정보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패킷을 전달받으면은 수신자는 로컬 테이블, K버킷이라고 그 라우팅 테이블, 각 노드마다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장 가까운 16개의 노드의 정보를 담은 그 네이버 패킷으로 응답을 하고요. 어, 네이버 패킷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인드 노드 패킷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대략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사실 이 관계도가 100%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노드가 있고 주변에 그 노드들이 있으면은 하나의 노드에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 그것을 K 버킷이라고 하는데 최대 16개까지 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 있고 저 멀리에 노드가 또 하나 있으면은 find 노드 패킷을 통해서 그 대상 주변에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ENR 리퀘스트 패킷이라든가, 그 ENR 리퀘스트 패킷을 통해 가지고 그 노드의 정보들도 요청을 할 수 있고, 다시 뭐 ENR 리스폰스 패킷을 통해서 노드의 정보를 응답받을 수도 있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고, 그리고 노드 주변에, 그러니까 노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드 사이에 그러니까 핑 패킷과 퐁 패킷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노드 주변에 이게 연결을 할지 말지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들도 존재합니다. 어, 그 노드가 각각 자기의 그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라우팅 테이블을 그 구성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가까운 노드들을 최대 16개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최대 16개를 찾아가지고 구성을 하는 건데 그 길이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 길이를 결정하는 공식이 그 주소값, 그러니까 자기와 그 상대 노드의 주소값의 그런 거리차를 공식으로 구해가지고 최대 16개를 찾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건데 그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만약에 다른 노드들이 뭔가 좀 자기 주변의 노드들의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은 그 노드가 요청을 받고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노드들의 대한 정보를 보내주면서 그런 식으로 노드들을 찾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에서 이게 주고받는 이런 메시지들은 그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에서 지원을 해준 메시지들이 아니고 그 RLPX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이 암호화된 이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노드들끼리 서로 통신을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토콜로 통해서 이 노드들이 서로 통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HTTP 프로토콜도 처음에는 상대방과 이거 연결을 할 때 핸드쉐이크라는 그 과정을 따르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이니셜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서로의 연결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연결 수립이 되면은 헬로우라는 그런 패킷을 보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노드 레코드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받을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불필요한,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K 버켓을 꾸렸는데, 너무 불필요한 티어들이 많다라든가, 어느 이유에서든 다시 연결이 수립된 이후에, 디스커넥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킷을 보내면서 서로 연결을 끊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을 처음 공부를 하면서 네트워크 땅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좀 EIP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개념들이 너무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워서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도 설명하면서 이게 저도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제 설명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좀 이해가 되는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